굳이 따지자면 조금 더 어려운 수술이에요. 새가슴이 비대칭이 된다는 얘기는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산을 타고 올라가는 거고요. 그냥 스키 타듯이 미끄러져 내려가요. 안녕하세요, 나나TV 황동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사실 많은 분들이 새가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갈비뼈가 조금 많이 보이면 새가슴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말라서 보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과도하게 다이어트를 했다거나 살의 두께가 얇으면 갈비뼈가 보이고 흉골 모양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건데, 그걸 새가슴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평균과 비교해가지고 흉골이 조금 더 튀어나왔냐 들어갔느냐 이 차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흉곽 모양을 보면 이게 단면으로 이렇게 잘라주면 약간 살짝 원통형이거든요. 흉골이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뼈 있죠? 주변 조직에 비해서 툭 튀어나온 거를 새가슴이라고 합니다. 오목가슴은 안으로 쏙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단면으로 보면 여기가 V자로 이렇게 푹 패여 있어요. 오목가슴, 새가슴일 때는 평소랑 조금 다르게 수술을 해요. 경험이 많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어려운가요? 누가 어렵대요? 오목가슴이 있을 때 보형물을 넣게 되면 보형물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이렇게 모이고 가슴골이 너무 안 예쁘게 붓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리스크가 높아지는 거지 수술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원래 보형물이 들어가면 두 개의 포켓이 각각 있어가지고 서로 소통하지 않는데 두 개의 포켓이 하나로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걸 우리가 유방합체증이라고 해요. 오목가슴이 있는데 부주의하게 너무 많이 박리를 한다거나 그러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형물 선택을 할 때 사이즈를 과도하게 크게 하거나 보형물 폭이 넓은 거를 선택하면 안 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오목가슴이 있으면 침범하면 안 되는 그 흉곽의 폭이 있어요. 그 폭이 C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얼마든지 C컵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목가슴이 너무 심해서 보형물을 삽입할 수 있는 공간이 과도하게 좁다면 당연히 C컵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그 두 가지를 잘 지켜주면은 수술하고 나서 가슴골을 적절하게 예쁘게 만드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새가슴은 오목가슴이랑은 반대예요. 오목가슴은 단면으로 봐서 중간에 이렇게 V자로 골이 파져 있어서 보형물이 쏠리려고 한다면, 새가슴은 이렇게 단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언덕이 솟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형물과 보형물을 가깝게 놓아도 서로 미끄러져서 멀어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목가슴에서는 내측 박리, 가슴골 박리를 조금 보수적으로 했다면 새가슴인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요. 그래서 보형물과 보형물을 최대한 가깝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편이죠. 굳이 따지자면 새가슴이 조금 더 어려운 수술이에요. 왜냐하면 오목가슴은 제가 특별하게 내측 박리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냥 스키 타듯이 미끄러져 내려가요. 수술 과정이. 그거를 잘 예측하고 박리를 적게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새가슴은 산을 타고 올라가는 거고요. 박리를 더 많이, 더 공격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목표거든요. 박리의 범위와 박리의 테크닉이 새가슴에서 더 높아지니까 수술 자체도 새가슴 수술이 조금 더 어려운 수술이 되죠. 엄밀하게 말하면 새가슴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적인 가슴골의 벌어짐에 있어서 불리한 거는 맞아요. 하지만 적절하게 수술을 잘 하고 보형물 선택 잘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는 낼 수 있습니다. 새가슴일 때는 우리가 보형물과 보형물 간의 거리가 일반인 경우에 비해서 조금 더 먼 경우가 많고요.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가슴골에 지방 이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새가슴을 많이 보완을 시킬 수 있는데 모든 분들한테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방 이식에 적합한 신체 조건을 가지신 분들이 새가슴이고 지방 이식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는 거지, 새가슴이라고 무조건적으로 지방 이식을 하면 효과가 미미하거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새가슴이 비대칭이 된다는 얘기는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무슨 얘기냐? 많은 경우에 있어서 흉골만 튀어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 흉골과 한쪽 갈비뼈가 같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비대칭이 조금 더 돋보이거나 그러는 경우가 있는 거지, 사실 그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원래도 갖고 있었던 비대칭이니까 수술했다고 비대칭이 더 심해지는 건 아니고, 오히려 보형물을 선택하면서 그런 비대칭을 미리 체크하고 보형물 사이즈를 달리하거나 타입을 달리 넣으면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목가슴이면 유방합체증까지는 아니더라도 평평한 흉곽을 가진 분들에 비해서 가슴골에 모이는 정도가 더 많이 붙어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서 많이 붙는 거면
재수술한다고 해도 안 좋아지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신체적인 특징에 의해서 이 정도까지 붙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 정상 범주니까. 하지만 두 개의 포켓이 하나로 연결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재수술을 통해 가지고 포켓을 분리하는 작업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수술을 하지 않은 가슴에서도 오목가슴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유방의 성장 과정, 발육 과정에서 잘못된 브라 착용을 했다거나 아니면 유전적으로 그런 모양을 갖고 계신 경우에는요, 유선 조직이 굉장히 많이 붙어서 발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선 조직을 덮고 있는 지방의 두께가 이쪽 부분이 좀 많이 두껍다면 얼마든지 자연적으로도 그런 모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 개선이 될까요? 아니요, 그거는 수술로 개선 안 돼요. 그거는 원래 갖고 있는 조직의 위치가 그렇게 돼 있고 조직의 두께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절제를 해서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건데, 우리가 유선 조직을 미용적인 목적으로 제거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술은 일반적으로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가슴 확대 수술을 하는 분들 중에 새가슴의 빈도와 그리고 오목가슴의 빈도에 관한 연구 논문이 있어요. 우리나라 논문은 아니에요. 새가슴인 경우는 가슴 확대를 하는 분들의 1.2%가 새가슴이다 라고 하고요. 오목가슴이 오히려 5.4%로 조금 더 높게 나타난다 라고 문헌상에는 돼 있고, 이거는 뭐 인종이 우리나라랑은 다르니까 약간 차이는 있는데, 저희 병원 내부 통계를 보면은 새가슴 수술은 한 10%에서 오목가슴이 거꾸로 2% 정도로 조금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는 가슴 환자에서 10%라는 수치는 상당히 좀 새가슴의 빈도가 많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들도 많이 수술 받고 가슴골 잘 보이는 결과로 이제 유지하고 있으니까, 수술 경험 많으신 원장님 병원 찾아가서 잘 수술 받으시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미리 걱정하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이 그냥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잘 상담받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